네, 추도근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도 기자님 함께 하시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네.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아하, 네네. 교보문고를 들렸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네. 우연히 네.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네.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연기력이 좀 부족했나요? 아니요, 훌륭하신 연기력이셨는데요. 네, 네, 이게 뭐죠? 네, 제가 최근에 이 미국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에 대해서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실 줄 몰랐는데 또 감사하게도 말씀 잘 해주신 대로 요즘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잘 좀 이야기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색한 연기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머스크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HSBC에서 이제 최근에 매도 의견을 테슬라에서 냈거든요. 근데 그 주요 포인트가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뉴스가 나온 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CEO 서밋에서 안 하겠다 하고 불참 소식을 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도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중국 사업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반유대주의 발언이죠. 그런 글을 올렸던 X의 사용자의 글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반유대주의 논란이 일었고요. 이 논란이 일고 하루 만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 대신 화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행사 자체가 오프라인 행사다 보니까 이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주최 측의 결론 덕분에 결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는 쪽 결론이 났죠. 즉 하루 사이에 참석을 해서 중국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또 나쁘게 되는 그런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평가 이 정도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일주일 사이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뉴스 뭐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가 바로 이 반유대주의 발언 때문에 CEO 서밋을 불참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 직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된다라면서 그런데 이거를 중고 거래는 막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바로 사이버 트럭 뉴스가 나왔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바로 며칠 전엔 스타링크가 IPO를 할 것이다. 현재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가 비상장 기업인 스타링크를 상장시킬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바로 직전 주에는 3,500만 원짜리 중저가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쏟아진 뉴스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일론 머스크는 미국 현지에서도요 수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X의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진짜 관종이 아니냐, 과연 이 정도면은 경영에 너무나 큰 리스크가 아니냐라는 지적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이러한 오너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오너의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머스크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 뉴스를 만들어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 명과 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영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은 좀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괴짜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천재라고 생각해서 그의 능력이 갖고 있는 화제성을 잘 이용하면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 주주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특히나 그에 대한 맹신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큰 신뢰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무계획적인 사람인가라는 우려까지 키우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나뉜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해왔던 결정들을요. 순간순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어리석어도 보이고 좀 간종스럽다라고도 보이지만 좀 멀리서 보면요.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 계획들이
굉장히 꼼꼼했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 발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즉흥적이지 않았나라는 메시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 2021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근데 좀 우스꽝스럽게 발표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이라고 하는 이거 로봇을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공개를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이 약 쫄쫄이 스타킹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론 머스크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상한 걸 하겠지라는 걸 메시지를 던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이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셨나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X라고 하고 있죠. 저도 자꾸 트위터라고 입에 붙어 있는데 X라는 공간에 이런 현재 진행 상황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요즘에 공개되고 있는 옵티머스의 실력은요. 굉장히 일치월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프로토타입조차 못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이 구현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불과 2년 만에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깝게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 동작이 매우 정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가 동작이나 사람이 직접 행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동작들을 이 테슬라봇이 만들어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뉴욕 현지에서도요. 이 테슬라봇의 실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빨리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정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AI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장성을. 네, 맞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AI로 연결되는 부분의 고리가 사실은 그간엔 없었습니다.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거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었냐라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AI 기술은 최근에 각광을 받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연결 고리로 살펴보면은 약간 소름이 돋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게 지금 오픈 AI가 챗GPT로 대표되는 그렇죠. 지금 AI의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창업자이자 CEO가 샘 알트먼이라고 현재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 샘 알트먼과 이 오픈 AI를 같이 만든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나온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나온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은요. 처음에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AI 기술이 인간의 삶을 회방을 놓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으로 오픈 AI를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픈 AI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인재는 당연히 더 많은 월급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샘 알트먼은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오픈 AI를 만든 배경 자체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이 AI 기술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입장 차이를 보였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이 회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꽤 윤리적이고 기조가 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올해 특히 AI 기술이 각광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초기에도요.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의 행보라든지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일관된 주장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AI 경쟁에서 일론 머스크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도 AI 회사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X.AI라는 AI 전문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우수한 인재들 영입하면서 현재 AI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은 AI 기술에 대한 굉장히 윤리적이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었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해오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요. AI라는 기술을 빼놓고는 구현할 수 없는 기술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유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토파일럿이라고 대표되는 이 기술인데 이 오토파일럿이란 기술이요.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도 직접 쓰였습니다. 왜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 안에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의 기술을 이 자동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즉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부분은 충분히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로도 구현이 가능했었고 이를 로봇의 형태, 껍데기만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바꾼 게 전부다라면서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을 구현을 하려면요. AI 기술이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카메라를 통해서 많은 사물들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경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기술이 사실 전부 AI 기술이라는 겁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표면적으로는 AI 기술을 경계하고 위험하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AI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었다라고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꽤 이중적이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지적이 정확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말만 그렇게 하고 기술 개발은 다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자기 포장을 잘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잘하는 대표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론 머스크의 AI 기술은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픈 AI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바드를 바탕으로 현재 굉장히 잘 나아가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X.AI라는 기업은 조금 늦게 출발은 했지만 워낙 일론 머스크가 그간 축적해 놓은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갈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었죠. 그록이라고 불리는 이 일론 머스크의 챗봇형 AI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이것을 이제 X, 이 슈퍼앱이라고 불리는 이 트위터의 현재 모델에 구현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왔다는 점,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의 다음 AI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는 핵심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슈퍼앱이라는 거는 위챗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게 슈퍼앱이 제가 봤을 땐 2024년도, 내년도가 되겠죠. 내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될 일론 머스크의 행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테슬라가 일종의 일론 머스크를 같이 대동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다라고 평가가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는요. 아마 X라는 기업이 일론 머스크와 동일시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슈퍼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트위터를 인수할 때만 해도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얘는 또 무슨 또 행보를 보이려고 이걸 트위터를 인수하냐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었는데 이 역시 철저히 일론 머스크의 계산 아래에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에 일론 머스크는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위챗이 뭐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야? 라면서 위챗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SNS 서비스고요. 중국의 슈퍼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앱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는데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기능들,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슈퍼앱, 에브리띵 앱이라고 불리는 것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는 이 위챗이라는 앱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슈퍼앱이라고 불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X라는 서비스가 중국의 위챗 또는 한국의 카카오 같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녹록치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위챗과 과연 X는 어떻게 좀 다를 것이냐, 어떻게 좀 갈 것이냐라는 질문과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챗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도 잘 안 되고요. 구글도 잘 안 됩니다.
있습니다. 딱 중국이 약간 통제하고 다 있는 게 보안으로 있죠. 막아놨죠. 네, 막아놨다 보니까 이게 한 개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또 어저께도 다뤘었죠. 텐센트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텐센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위챗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챗이라는 것은 든든한 가장 큰 기업이라는 배에 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 쪽에서도 위챗이라는 대표적인 앱을 이용을 해서 언론도 통제하고 이런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선 위챗이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처럼 위챗과 같은 슈퍼앱 X를 만든다는 것은 미국 환경에선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도 슈퍼 앱에 도전을 했다가 좀 여러 번 실패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자,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이 슈퍼앱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규제도 정말 많고요.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특성상 어떤 앱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고요. 그냥 각각의 서비스를 써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짙다는 게 좀 대표적이고, 그리고 블록체인 준비를 하다가 메타가 좀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길을 좀 잘못한 것도 없진 않은데, 그리고 미국도 주별로 있는 주국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별로 쓰는 서비스가 많이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게 메타가 정말 어려워서 결국엔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SNS 기업으로는 메타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랬던 메타가 실패한 슈퍼앱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내년도 그 가장 큰 화두가 일론 머스크의 슈퍼앱 과연 성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근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슈퍼앱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년 전부터 구상을 해왔다. 라는 이야기.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국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로 즉흥적이고 관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테드, 유명한 이제 연사 강연 네. 플랫폼이죠. 여기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슈퍼앱을 만들고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이 서비스는 내가 20년 전에 꿈을 꿨던 X.com이라는 서비스에서 할애했던 간편 결제를 드디어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해 메시지인데요. 그 말인즉슨 20년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이제야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요. 인터넷이 정말로 빨라지고 개인화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출시될 환경이 조성되는데 20년이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일론 머스크는요. 20년 동안 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슈퍼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했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메시지가 이를 통해서 확인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투자를 놓고 현재 오너 리스크를 보고 일희일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길게 보라는 거랍니다. 이제 이 테슬라를 단순히 올해 내년을 볼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보고 봐야 될 만큼 그가 계속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굉장히 롱텀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내년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을 투자하는 전략을 짜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추돈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